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어느 집이나 골칫덩어리죠.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해 하수도로 버리는 오물 분쇄기, 디스포저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원리와 사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그냥 버린다면 주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겠죠. 이 디스포저 도입이 언제부터 허용이 된 겁니까? 완전히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환경부가 지난 10월 22일자 정부 고시를 통해 20% 미만만 배출하는 디스포저에 대해서만 허용한 상태입니다. 제한적으로 허가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각에서 디스포저 도입이라고 부르는 것은 100% 배출되는 디스포저를 의미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디스포저의 사용 실태와 보완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부 장미자 씨. 식사 후 설거지와 뒤처리를 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항상 고역입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일일이 주워 종량제 봉투에 눌러 담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오가기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오물 분쇄기인 디스포저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른 후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꾹꾹 눌러 담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종량 봉투로 사용해서 여러 번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의 버리기가 여러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냄새도 나고 불편하고 이걸 쓰니까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디스포저는 싱크대에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길목에 부착되는데 강력한 모터로 칼날을 돌려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기계입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순 뒤 물을 내리면 한데 섞인 쓰레기가 하수관으로 바로 배출됩니다. 지난 1995년 판매와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디스포저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허용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2일자로 정부 고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20% 미만만 배출되는 디스포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해진 음식물 표준 시료가 있습니다.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등으로 나눠져 있고요.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는 제외하고 2, 3회 실험한 결과값을 평균으로 해서 실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회수율은 총 80% 이상이어야 되고요. 배출률은 총 20% 미만으로 배출을 해야지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포저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우선 20%의 찌꺼기만 내보낸다는 원칙과는 달리 현장에서 그 원칙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회수통의 뚜껑을 열면 이렇게 쉽게 망이 분리가 됩니다. 여과되지 않은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곧바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나 적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고요, 기준. 만약에 100리터 나오는 집에서 20%를 내면은 20리터를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20리터 나오는 집에서는 2리터를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소규모 업체들이니까 움직이면 할 뿐이지 좀 답답하죠. 디스포저 방식은 작년에 이미 환경부에서 80% 이상 음식물만 수거가 된다면은 그 디스포저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몹시 현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선 현실에서 80%가 걸러지는 거냐 또 보셔서 알지만은 실제로 그게 음식물도 쌓여 있으니까 밑에 뜯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대로 내려가고 이거는 엄청난 우리 사회 간접자본의 손실이 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하수 처리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전합니다. 밑에 하수 강거는 미리 그 많은 이제 건물들이 있기 전에 하수 강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건물 하나하나가 올라갔기 때문에 도시에서 하수 강거를 다시 재저가한다 그러면 건물 다 헐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비용도 들고요. 1996년부터 펼쳤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3,000톤이 들어오면 10,000톤은 충분히 스텝이나 사료,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 돼도 충분히 성공한 건데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스포저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부터 런던 협약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자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뒤 각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09년에서 2010년 서울시 방화동, 공릉동, 영등포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여주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100% 배출하는 디스포저를 설치해도 하수 관거의 상태는 양호하고 퇴적도 없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는 0.21인데 반해 디스포저는 1.12로 주민의 편의성과 경제적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주민들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그 자원화 정책은 뭐 방향성으로 틀린 건 아니고요. 처리장에서 이거를 뭐 자원화를 한다든지 뭐 에너지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시도가 50년 전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 다 있었거든요. 정책의 다양성 관점에서 이거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포저를 사용해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아예 형체가 없도록 분해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가. 거리에 맨홀 뚜껑을 열어보면 한쪽에는 분해조, 다른 한쪽에는 정화조가 들어있습니다. 미생물이 들어있는 분해조는 음식물 쓰레기가 분해돼 형상이 거의 사라져 진흙 같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 정화조를 거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맑은 수준의 물이 되는데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보통 7에서 10ppm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부터 이러한 그 음식물 쓰레기 소멸 방식이 적용이 돼가지고 들고양이나 그다음에 이런 조류에 의해서 음식물이 파헤쳐지거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서 그 내용물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요. 푸짐한 상차림을 강조하고 국물이 많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쉽지 않은 한국. 한정된 국토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도입해 잘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우리식으로 보완해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20%만 하수구에 버린다.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데요. 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증한 업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네. 또 가정에서 사용자들이 쉽게 개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개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현재 추가 인증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예전에 반대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갑자기 입장이 돌아선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의 반발이 거세기는 했지만 시민 편의라는 측면에서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지자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음식에는 염분이 많아서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사실상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100% 배출하는 디스포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무조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내하라고 하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을 찾아서 허용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용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